이어서 2부 순서로는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아산나눔재단 광명진 책임님의 강연입니다. 슬기로운 스타트업 커리어 시작하기 라는 주제로 좋은 스타트업을 찾는 방법, 스타트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 방법 등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진 책임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아산나눔재단의 광명진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 내용이 전체 1시간 30분짜리 내용인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 내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여기 모여 있는 만큼 귀중한 시간과 조금 정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이 크게 4가지 주제입니다. 채용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과 일반 기업과 일하는 것들이 분명히 경험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어떤 인재들을 조금 더 원하는지, 4번째로는 여러분들 대학생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뭐 창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굉장히 수많은 커리어가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텐데 그 가운데에서 대학생활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커리어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매년 이제 보면은 그 한국경영자격총협회에서 취업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너희 신규 채용 계획 있니,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규 채용 계획은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합니다. 공채로만 뽑는 곳은 7%밖에 안 되고요. 수시 채용이랑 공채랑 같이 뽑는 데들이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 30%에서 공채랑 수시랑 같이 뽑는 데들 중에서도 공채보다 수시 채용으로 50% 이상의 인력을 뽑겠다라고 했던 데들이 한 70% 가까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수시 채용을 할 때 가장 뭐가 중요하니, 지원자들 역량 뭐가 제일 중요하니 했을 때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직무 관련된 경험, 두 번째가 직무 관련된 지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하나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생들, 우리 신입인데 어디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직무 경험을 쌓아야지 뽑아준다는데 신입 때부터 이렇게 뽑으면은 저희는 어디서 경험을 쌓죠? 이거에 대한 해답들을 오늘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미 이제 회사 경험이 있는 올드 루키들을 선발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들이 휴학을 하고 인턴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각종 직무 관련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학교를 쉬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의 이제 연령대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빨리 내가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하나의 채널로서 스타트업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인턴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준생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었던 설문 결과에 따르면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꾸준히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과연 스타트업의 커리어 특성을 잘 알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타트업 일하는 거, 채용, 취업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은 막 스타트업 뭐 가지 마세요라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어떤 경험들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또 되게 좋은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타트업이 처해 있는 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기대치에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스타트업의 특징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제한된 자본과 제한된 인력으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일반 기업들과 스타트업의 차이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한된 자본과 제한된 인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과 스타트업과 이제 그 업무 환경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차이로는 첫 번째로는 업무 범위와 다양성이 좀 존재합니다. 자, 일단은 일반 기업에서 아니면 기업이 하나가 운영이 되는데 뭐 관리, 영업, 뭐 이제 R&D 부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역할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뭐 기획부터 해가지고 전략, 회계, 재무, 인사 어떤 기업이든 이 기능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규모가 큰 기업이면은
담당자가 존재하고 담당팀이 존재할 텐데 스타트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초기 팀이면 초기 팀일수록 굉장히 한 명이서 다양한 파트의 역할들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며 이게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거에 따라서 기업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직무가 보다 세분화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마케터로 들어갔지만 마케팅만 할 수 있는 환경은 될 수가 없고요. 뭐 이제 CS라든지 기획보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직무에 대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일반 기업과의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조직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들 보면은 하향식 계층 구조로 해가지고 뭐 이제 전결이라든지 이제 뭐 결제 받는 것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직무가 하나의 파트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 예를 들어가지고 디자인팀, 개발팀, 뭐 기획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조직이 구성되는 반면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빠른 변화에 이제 그 유연하게 좀 자원 운영을 해야 되고 빨리 실험을 하고 빨리 이제 결과를 확인해 가지고 무엇이든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직을 애자일한 조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토스 여러분들 많이들 쓰실 텐데 내가 만약에 토스의 그 송금하기를 담당하는 직원에 있는 팀에 있다라고 이제 그 사일로에 담당하는 직원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송금하기 버튼을 한번 바꿔보는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예전 전통적인 조직 같은 경우는 디자인팀에게 가가지고 이거 우리 새로운 버튼 디자인 시안 좀 뽑아주세요 라고 해서 디자인 버튼 시안 받고 그리고 개발팀에 가가지고 이것들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거 한 번씩 웨이비 테스트라든지 테스트를 한 번씩 적용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버튼 하나 바꾸는 데에서도 굉장히 다른 부서들과의 협조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오래 걸리는 시간들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PM과 PO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사일로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개발자 디자이너들과 같이 이제 제품 고도화를 위해서 바로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좀 구축되는 게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기업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M과 PO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직군에서는 굉장히 없었다가 토스,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이제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하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더 많은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하면서 이런 직군들이 좀 앞으로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PM과 PO들이 이제 그 일반적인 기업에서 갖기 힘든 어떻게 보면 이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서비스 개선점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탄력성과 의사결정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의력과 혁신 촉진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하기 위해서 조직을 굉장히 린하게 구축을 하고 이제 그리고 스타트업 직원들한테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이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스포티파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기업에서 일할 때랑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랑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시스템과 그 규정과 규칙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 규칙 안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배워야 되는 기업들의 이제 HRD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직무에 있어서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사수라든지 선배 그리고 이제 뭐 HRD 부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로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인 경우일수록
훨씬 더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스스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 검색들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피드백을 갖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것까지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게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라든지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일반 기업에서는 자전거를 책으로 배우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자전거를 직접 타보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게 더 빨리 배울 수 있겠니?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배우는 거에 있어서 인사이트라든지 그런 깊이 있는 이해들이 더 가져갈 수 있겠니? 라는 것들이 제일 큰 차이다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상과 커리어 성장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에 비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자본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보상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스타트업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 겪게 되는 변화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봉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미세하게 좀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승진을 할 때 한 번씩 톡톡 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확실히 이제 제한된 자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봉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회사가 이제 사세가 확장이 되고 큰 투자를 받아가고 있고 한다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회사에 되게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뭐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같이 연봉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고용의 유연화가 잘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연봉을 점프업 해가지고 이직할 수 있는 기회들도 꽤 있는 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진 및 커리어의 발전의 기회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기업들 HR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항상 인사고과 최고를 받아서 3년 열심히 연봉을 이제 채웠더니 여러분들이 되는 것은 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요, 한 4년, 5년이라는 시간이면은 실제로 한 10명의 규모에서 100명의 규모로 넘어가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꽤 많이 나올 수 있는 기간들이기도 해요. 그런 기간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했고 그 일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비록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지만 뭐 임원급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는 곳이 이 스타트업 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이런 능력 중심으로 확실히 이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들이 스타트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 문화라든지 개방성의 차이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 리소스 안에서 이제 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을 얼마나 잘 이제 영입을 하느냐가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연봉으로는 다 충족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근무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좀 제공할 수 있는 것들 실제로 이제 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원격 근무로 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근무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근무 제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업들보다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규칙 없음이라는 조직 문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또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기도 했었고요.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셋업을 해 가지고 이러한 문화 안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는 조직 문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의 이제 되게 경직돼 있고 딱딱한 조직 문화와는 좀 다른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의 존속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크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스타트업은 솔직히 실제로 많이 망합니다. 실제로 많이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성장을 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같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는 것인데 일단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을 찾는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투자받은 곳을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투자를 받는다라는 거는요, 이제 식사하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투자 어떻게 하면 이 스타트업이 우리한테 더 투자를 이제 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수백 개의 스타트업을 미팅을 하면서 이제 향후에 시장이 성장할 것 같은 곳, 그리고 거기에서 경쟁 우위를 좀 갖고 있을 만한 곳,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분들, LP분들한테도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많은 과정,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이제 한두 건씩 일어나는 게 투자를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받지 못한 곳보다는 투자를 받은 곳이 낫고요. 투자를 받은 곳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여러 군데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만들어낸 탑티어 투자사를 이제 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곳이 더욱더 약간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 투자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투자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제 프라이머부터 퓨처플레이, 블루포인트, 스파크랩, 더벤처스 같은 경우는 이미 창업을 하시고 성공적으로 회사를 매각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엑시스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후배 창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고 육성을 해주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이 뒷단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수 있지만 뭐 국내 대표적인 VC다라고 하면 알토스 벤처스가 또 있습니다. 알토스 벤처스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뭐 직방, 토스, 쿠팡 뭐 이런 굴지의 유니콘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스타트업이고요. 뭐 알토스 벤처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VC 분들이 이제 또 전문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VC 분들한테 투자를 받았던 곳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서 투자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곳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이 더 VC랑 이제 혁신의 숲이라는 사이트예요. 혁신의 숲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스타트업의 트래픽 추이라든지 뭐 이제 기업의 이제 고용된 인원의 차이라든지 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스타트업에 관심이 생겨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희망하실 때 한 번씩 사전에 검색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재단 같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관에서 이제 육성받는 스타트업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마루 180과 마루 360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들을 입주시켜 가지고 이제 육성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한 15개 팀, 매번 15개 팀을 뽑는데 280개에서 한 320개 팀이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일단은 투자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단에서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나마 조금 성공에 좀 더 가까운 다음 라운드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육성을 하게 됩니다. 뭐 루닛이라든지 샌드버드, 퍼블릭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쓸 드라마 앤 컴퍼니, 리멤버를 만든 드라마 앤 컴퍼니도 저희 재단에서 이제 입주를 했었던 스타트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팁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했던 곳에서 이제 투자했던 곳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잠재력이 뛰어난 팀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R&D 자금을 매칭을 해주는데요. 이런 팁스 사업 같은 경우 이 R&D 자금이 그 직원들에 대해 인건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팁스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초기지만 어느 정도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적합한 인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한된 자본과 인력으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곳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영역보다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입주사 중 한 곳인 디스콰이어 박혈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신이기 때문에 지식과 직무 역량보다는 일단은 내가 모르는 거를 빨리 시도해보고 빨리 배울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지식과 직무 역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이제 실행을 통해 가지고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이제 빠르게 도전해보고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내가 하나도 해당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은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불확실성 안에서 이제 힘든 가운데에
이제 뭐 누가 답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스타트업은 한번 이제 경험해 보시는 건 좋지만 전체적으로 좀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에 적합한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제 일하는 이제 다른 임직원들이라든지 분들을 봤을 때는 크게 이 5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스트레스 내성이 좀 확실히 강해야 되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수많은 실패에 감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제 이게 문제다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스스로 이제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들이라든지 실행 방법들을 열심히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지금 당장의 경제적 보상보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희망하는 곳, 그런 사람들이면은 오히려 조금 더 좋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그로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로스 마인드셋 없는데 그 사람들 무리에 껴있는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요인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같은 그로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너지가 미친 듯이 폭발하는 게 이 스타트업 씬이기도 해요. 자, 이 개발자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저 2021년도에 이제 개발 열자 열풍이 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비전공자들도 부트캠프를 통해 가지고 개발자 전직을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투자 혹한기를 겪으면서 스타트업에서 비용을 줄이는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발자에 대한 인력의 이제 그 레이오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주니어 3명을 뽑는 차라리 시니어 1명을 뽑겠다라고 이제 태세 전환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차에서 12년차 같은 경우는 개발자 연봉이 꾸준히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제 1년차에서 3년차 같은 경우는 개발자 연봉이 오르다가 꺾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요즘 부트캠프들에서도 우리 부트캠프 출신인 학생들 어디에다 취업을 시켜야 되지라는 것들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재미있는 이제 움직임 중 하나는 좀 발빠른 스타트업들이 그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해외 아웃소싱을 주기 시작하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같은 비용이다 하더라도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에 있는 개발자들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제품 개선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은 지금 신입 개발자들은 우리가 이제 채용을 하는데 채용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영업이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투자 혹한기를 지나가는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상반기 1분기에는 되게 이제 유의미하고 좀 재밌는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스타트업 하면은 이제 비용을 많이 까먹는, 그리고 적자가 많이 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올해 상반 뭐 3월 달 보면은 뭐지 당근이라든지 에이블리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들리게 되고 있고요.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었을 때는 지금 스타트업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매출, 이제 투자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매출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업 개발에 대한 인력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웃돈을 얹어서라도 모시고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매출을 만드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뭐 사업 개발이라든지 영업 세일즈라든지 이쪽에 있는 직무들도 조금 향후 유망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좀 보고는 있어요. 자, 커리어 영역 강화하는 법들 간단하게 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한꺼번에 저희가 인포메이션 패키지로 이제 QR코드 링크 하나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현업자들,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이제 현업자들 시장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곳들을 이제 그 고민을 알 수 있는 페이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이제 서핏과 이제 이오플래닛이라는 곳인데요. 서핏 보시면 일반 기획부터 서비스 기획 해가지고 뭐 그로스 마케팅까지 해서 각 직무별로 이제 그 각 직군에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이런 실험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아티클들을 쫙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뭐 버즈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제 스티비에서 A/B 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 수립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티클로 잘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지션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회사를 가면은 뭐 이제 기획자로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론들이 개념적으로 알게 됐으면은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스킬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까라는 건데, 이런 스킬셋을 알려줄 수 있는 직무 교육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패스트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그로앤베터라는 곳을 보면은 업계에 있는 그 직군의 인플루언서 분들이 강의를 만듭니다. 그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뭐 구글 이제 애널리틱스는 어떻게 세팅을 했고요. 뭐 챗GPT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오퍼레이션 최적화를 뭐 어떻게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인터넷 강좌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려놓은 만큼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뭐 이제 직무 경험들, 직무 스킬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직무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곳들, 실제로 프로젝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IT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뭐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뭐 창업 동아리들 뿐만 아니라 뭐 연합 동아리 단위에서도 굉장히 수도권에 이런 활동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프로그래피 같은 경우를 보면은 프로그래피 이제 개발자와 디자이너, 그 현업자와 대학생들이 만나가지고 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프로덕트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는 곳들이 이런 IT 커뮤니티들이 있고요. 뭐 프로그래피뿐만 아니라 뭐 넥스터즈, 그리고 소프트,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조금 국내 이제 수도권에 한 30개가 넘는 이런 IT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쌓아가지고 실제로 스타트업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라는 것들을 보면은 뭐 이제 원티드라는 곳에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원티드는 일반적으로 신입보다는 경력직 중심의 약간 시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포지션들은 지금 소개해드릴 그룹바이에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룹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신입과 인턴들을 굉장히 좀 많이 뽑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제공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그 약간 억지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링크드인에도 굉장히 조금 포지션을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 대비 HR 시스템들이 굉장히 조금 유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일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표님께 용감하게 링크드인 메시지 보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대표님도 이것 봐라 하고 이제 그 없는 인턴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게 스타트업이고요. 실제로 이제 아는 동생들 좀 몇 명에서는 리튼이라는 스타트업의 대표님한테 이제 실제 메시지 보내가지고 없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인턴십 하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되게 빠르게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되게 많은 부분들을 놓쳤을 수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 여러분들 스타트업 취업이라든지 뭐 직무 역량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좀 모아가지고 노션 페이지를 구축해 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좀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는 좀 그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가든 대기업을 가든 어떤 커리어를 시작을 하든 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로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로 앞으로 커리어의 발전 여부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스타트업 씬이라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로스 마인드셋을 이제 경험하고 이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졸만 뽑는 게 아니라 대학교 재학생이어도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조금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스타트업 커리어를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재단에서 설문조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까 잠깐 짬을 내서 이제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게 좀 이제 다 찍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몇 가지 이제 소개드리면은 저희 재단에 있는 31개의 입주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마루 투어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그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정정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주한 스타트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굉장히 조금 멋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저희도 되게 엄선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들을 궁금하다, 어떤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그 여러분들께 이런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저희 아산 두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프로덕트 경험을 해보고 내가 이거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나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큰 이제 커리어적으로 좋은 경험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화여대와 우리 재단이 같이 하는 아산 유니버시티라는 이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지금 기후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자들을 육성을 하고 선발을 하는데 이제 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뭐 해외 뭐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 기후 위기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끝난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뭐 질문 있으면은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받은 질문 하나 전해드릴게요. 네. 광명진 책임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이 되게 빡센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같은 경우에 대해서 다른 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들과 차별점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무래도 정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이제 팀원과 아이디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이런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육을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중앙 정부에서도 이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조금 한계가 조금 생기는 것들 중 하나가 정부 지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실제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시장에서 인정받는 스타트업이 된다라는 것들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장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와 이제 시장에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치밀하게 고민을 하셔야지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후에도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더 글로벌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이제 1980년대 이제 뭐 90년대 만들어졌던 기업들을 보면은 되게 제조업 기반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역점을 갖고 있고 굉장히 이제 지금 상장되어 있는 많은 회사들을 봤을 때도 이제 수출 금액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했던 것들이 좀 첫 번째이고요. 요즘에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B2B SaaS라든지 A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국내 한정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지만 향후 글로벌로 더 나아가야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더 큰 유니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지금 이제 아산 보이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진출에 대해 또 적극적으로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투자 혹한기를 겪으면서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속 투자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었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장 크기가 한국에 존재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한국이 아니라 우리는 글로벌로 더 눈을 돌려야 된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지 스타트업들도 지금에 있는 기업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높은 밸류 차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글로벌
진출에 대한 마인드는 데이 원부터 이제 가져가야 되는 소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누구보다 가감없고 생생하게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신 광명진 책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